2026년 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새 국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New Defense Strategy. 도합 보도를 보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국방 정책이 뭔지 윤곽이 잡힙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벼랑 끝 전술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거는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우주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약한 위협이니까 나토가 상대해라. 북한은 대한민국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전략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이재명과 그의 똘마니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이 이재명 세력한테도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 NDS, 미 본토를 남북 아메리카로 다 규정을 했습니다. 홈랜드라고. 그래서 홈랜드 방어를 최대의 과제로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어디가 포함되느냐? 여러분들 백과사전,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백과사전이 있죠. 거기서 북아메리카 치면은요, 미국, 캐나다와 함께, 멕시코와 함께,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에 포함됩니다. 아이슬란드도 사실 그린란드에 가까이 있는데, 아이슬란드까지는 유럽으로 보는데,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로 본다고 모든 백과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아주 캐나다에 가깝게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멀죠. 그래서 그린란드하고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자기네가 거기를 이제 팠죠. 그리고 그쪽을 조차지 비슷하게 운영하다가 냉전이 끝난 다음에 파나마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중국이 경제력이 커지니까 계속 파나마 정부에 접근해서 파나마 운하를 자기네가 통제하려고 했어요. 파나마 운하가 중국에 넘어가면은 미국은 동부 서부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한 나라잖아요. 그럼 뉴욕에서 나온 물자를 기차를 통해서 LA로 보낼 수도 있지만 배로도 보내야 됩니다. 그 배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해요. 저기 남극까지 북극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팠던 건데 그걸 중국이 통제하게 되면 미국은 목이 졸리죠. 그래서 파나마에 대한 통제력을 굉장히 트럼프가 강조한 겁니다. 아메리카만이란 건 뭔가 하면은 원래 멕시코만이죠. 거기에 쿠바가 있어요. 쿠바가 공산국가입니다. 미국의 턱 밑에 있어요. 1962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는 미국이 ICBM이 아직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올 때야. IRBM 또는 MRBM,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주로 있을 때인데 주피터인가 하는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는 유럽에 미국이 배치합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짧게 날아가니까. 이탈리아하고 터키, 영국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소련은 미국보다도 핵 실력이 딸리는데 멀리 있는 미국을 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중거리 미사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역전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만듭니다. 아주 위험하지만 이탈리아와 영국, 터키, 뚜레키에 배치한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빼내게 하기 위한 작전을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쿠바에다가 자기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보내죠. 배에다가 미사일 발사 차량만 실으면 돼요. 무지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야? 어디로 와? 하면서 딱 막죠. 미국 함대가 진짜로 쿠바에 가까이 오면 격침시키겠다고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가 미국이 그 핵미사일을 실은 러시아 함대를 격침하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쏘겠네? 미국이 핵미사일 쏘면은 3차 대전이네? 핵전쟁이 나서 지구는 공멸하네? 하면서 전 세계가 갑자기 공포에 빠지는 게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이때 미국이 한 방 먹은 거죠. 기습을 당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 나면 안 된다고 여론이 일어나니까 둘이 협상을 해요. 그래서 소련은 쿠바로 가던 배를 돌립니다. 미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탈리아하고 터키에 배치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빼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련의 배가 돌아갔으니까 미국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때 소련은 미사일을 싣는 배를 보내는 쇼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 배치된 터키와 이탈리아에 배치된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빼내는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미국이 크게 한 방 맞은 거예요. 그 당시 소련이 벼랑 끝 전술을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면서 쿠바에 미사일을 보낸 게 미국의 미사일을 유럽에서 빼내게 하는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1993년인가요? 이북에서 갑자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북한은 지금 보니까 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왜 그 짓을 하는가 하면은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죠. 냉전이 끝났습니다. 공산국가들이 다 위기에 처해요. 북한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갑자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면서 NPT를 탈퇴하는 쇼를 합니다. 핵도 없는데.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게 김영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어이씨 까불어? 하면서 북한을 때리려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말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이 대화를 하려니까 미국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강석주 이북에 미국의 갈루치가 만나 회담하면서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에 미국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그때 이제 미국이 북한으로 가는 석유를 다 끊어놨었거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잘 안 주고 하니까 북한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50만 톤 중유를 매년 받고 그 다음에 함경남도에다가 2기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라는 합의를 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94년에 받아내죠. 야, 서울 불바다 협박 하나 가지고 벼랑끝 전술로 북한이 대승리를 하고 김영삼 정권은 쪼다 중에 쪼다가 되는, 지금도 그게 쪼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쇼에 속아 넘어갔어. 북한은 나중에 김영삼 정권이 끝나고 김대중 정권이 끝나고 노무현 정권 때 처음 핵실험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당했고 우리는 당했음에도 아직 그 교훈을 몰라요. 근데 미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마약을 밀수출을 하면서 반미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접근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 중국은 경제력이 커지니까 미국에 대항하면서 한국, 대만, 또 베트남, 동남아,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막 자기가 지배하려고 힘을 쓰잖아요. 미국은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미중 갈등이 생기니까 남중국해 위기가 있고 너 대만 먹지 마 하면서 대만 위기를 미국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접근했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베네수엘라에다가 중거리 또는 ICBM 기지를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계랑 핵전쟁은 난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회담하면서 베네수엘라에 설치했던 중국의 핵 기지를 빼거나 하려고 한 작전을 포기하면서 미국은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를 철수하는 걸로 타결을 볼 수 있죠. 미국은 트럼프는 이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낸 특사가 마두로를 만나는 날, 그날 밤 작전을 개시합니다. 작전 승인 지시는 꾼럭 가스피드, 행운을 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게 트럼프가 작전을 개시하라는 허가였고요. 그에 따라 작전명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합참 주도로 마두로 생포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다가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미국은 그 선명은 절대로 안 하죠. 자, 그린란드가 지금 덴마크 영토인데 덴마크는 반미 국가도 아니에요. 근데 코너에 몰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거기는 그린란드의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입니다. 인구는 6만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5만이면은 읍이죠, 읍. 약간 큰 읍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북한이 10배인데.
그 어느 한 구석구석에 중국이나 북한이, 러시아가 들어와서 ICBM이나 IRBM 설치하면은, 미국은 신경질 나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그쪽에다가 IRBM 배치하면은 북극해만 넘으면 모스크바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캐나다는 미국의 일부가 51번째 주가 되라. 그린란드는 미국이 산다. 이렇게 하면서 미리 방어를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린란드에 접근할 가능성 차단.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그랬다. 히토류 때문에 그린란드. 이건 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전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확 주저앉히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미국을 위협할 만한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인데 그들이 쏘는 ICBM을 막기 위해서 MD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MD 현재를 보게 되면은 다 지구 표면에서 막는 거예요. 발사된 게 우주로 올라가면은 미국의 이지스함에서 SM-3를 쏴서 맞추고 거기서 통과돼서 미국을 향해 대기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GBI, Ground Based Interceptor라고 하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쏴갖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안 맞고 통과되면 그 다음에 사드를 쏘는 겁니다. 사드는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팩3, 옛날 패트리어트라죠. 팩3를 잡는 겁니다. SM-3는 배, GBI하고 사드하고 팩3는 지상, 다 지구 표면에서 쏘는 겁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지구 표면 저쪽 수평선 너머 쪽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쏘고 바다에서 쏘니까. 그래서 미국은 우주에 딱 올라가면 더 쏘기 좋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게 골든돔입니다. 이 골든돔 계획은 작년 2025년 5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MD를 지상에서만 하지 않고 우주에서 한다. 이거는 과거 소련하고 경쟁할 때 소련이 갖고 있는 핵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소련이 쏘는 ICBM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전략방위 구상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레이건 정부가 발표하죠. SDI를 추진하니까 소련도 따라서 하다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SDI를 잃은 골든돔을 새로운 MD로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가랑이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교묘한 게 이 골든돔 구성을 누가 하느냐?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주군이 있어요. 우주군을 언제 만들었느냐? 트럼프 정부 1기 때 만듭니다. 2017년부터 트럼프가 1기 대통령 했었죠. 그때 벌써 생각이 있어서 땅에서 싸우는 육군, 바다의 해군, 해병대, 그 다음에 하늘에 싸우는 공군 말고 우주에서 싸우는 우주군이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우주군의 병력은요 10,000명도 안 돼요. 현대 미국에서 가장 작은 군대입니다. 공군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우주군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 GPS 위성에서 신호 받아갖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쓰시죠? 지구 상공에 24개의 GPS 위성을 미국이 띄워놨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던 항상 GPS 위성 중에 3개는 연결됩니다. 자동적으로. 3개에서 전파를 딱 잡으면 내 위치가 딱 나와요. 그럼 그걸 받아갖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촤르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전화를 아실 겁니다. 지금 폭풍의 핵은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스페이스 X 대표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친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작은 통신 위성을 지구에 띄웁니다. 현재의 통신 위성은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63,000m에 올라간 아주 높은 고도에서 띄어나요. 그리고 지구랑 같이 적도 직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구가 자전하면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항상 같은 위치죠. 그래서 정지위성이라고 합니다. 63,000m쯤 올라가면 제일 좋아요. 거기에 많은 정지위성이 떠 있으면서 우리는 북이 한 38도쯤에 있죠. 우리 방향을 딱 방향을 하면 우리 쪽에서 이쪽으로 전파를 쏘면 여기서 반사해서 우리 쪽으로 보내줘서 위성전화가 되는 거예요. 방송도 방송전파를 쏴주면 우리 전역으로 쏴줘서 무궁화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방송통신위성입니다. 그래서 정지위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위성방송 보게 되면 제 하는 말하고 제 행동하고 약간 2, 3초 늘어지죠. 갔다 오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스타링크는 뭐냐? 그리고 이제 63,000m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GPS 위성은 한 100에서 200km 떠 있습니다. 바로 대기권. 스타링크는 바로 그 높이에 많은 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개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24개 이상일 거예요. 그럼 저궤도에 있는 위성들은 지구를 막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끌려 돌아 떨어집니다. 그럼 자기가 뱅뱅 돌면 뛰쳐나가는 원심력이 있죠. 균형을 딱 잡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뱅뱅 돌아야 돼요. 도는데 그 많이 띄워놓으면 GPS 위성도 많이 돌아가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항상 세 개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아서 위치를 확인하잖아요. 스타링크도 그런 인수로 막 돌아가면 내가 전화를 걸면 스타링크 위성에 부닥쳐갖고 딴 데로 가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하고 바로 통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스타링크예요. 그럼 그 많은 위성을 띄우고 그것들이 고장나거나 또 수명이 닿으면 새로 띄워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뭘 했는가 하면은 아주 강력하고 싼 로켓 엔진을 만듭니다. 머린 엔진을 만들어요. 아주 싼 엔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팰콘 발사체를 만듭니다. 아주 싼 발사체. 개념은 몇 번 말씀드렸죠. 머린 엔진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걸 10개를 묶어서 1단, 5개를 묶어서는 2단, 1개 갖고 3단 이렇게 하게 되면 엔진 하나 갖고 15, 16개를 묶으면은 16개 생산해서 대량 생산해서 올라가니까 싸잖아요. 또 그걸 어떨 땐 큰 거 올라갈 땐 30개를 1단, 20개를 2단, 3단은 뭐 10개를 묶든 그런 식으로 조합을 레고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죠?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쫙 엔진이 좋으니까 올라갔다가 거기 가서 위성을 놔놓고 이놈은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비행기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발사대에 가서 척 걸리는. 지난번에 2년 전에 시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 올라가서 위성 대기권에 올라가서 위성을 새로 배치하고 고쳐주고 내려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우주군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복선 개념으로 지구에다가 위성을 쫙 띄워놓고 그 위성이 하느님처럼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 금방 딱 잡아가지고 또 거기에 무기도 배치해 놓는 거야. 레이저라든지 빵 쏴서 핵폭탄이 평양에서 발사됐는데 평양 상공에서 맞추면 그 피해는 평양이 입는다. 모스크바가 입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골든돔입니다. 아예 SLBM을 쐈다 그러면 바다에서 터지는 거고 ICBM은 그 쏜 나라 상공에서 터지게 해서 미국은 아예 피해도 안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신이 되는 거죠. 미국에 대항할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골든돔입니다. 골든돔을 하는데 재수없게 중국 놈들이 러시아 놈들이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에 ICBM 배치하면 안 되니까 마두로 잡아오고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딱 치는 겁니다. 2기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국가혁신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했는데 우주군을 1기 정부 때 만들어 놓고 2기 정부 들어서마자 일론 머스크를 장관으로 쓰면서 바로 골든돔을 하면서 완벽한 미국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무기에 의한 미국 공격은 어려워지죠. 미국은 어떤 배가 미국으로 온다 그러면 우주에서 쏴서 배를 격침시켜. 뭐 전투기도 그러는 거고. 그 일부를 보여준 게 이란의 핵시설을 B2 스텔스 폭격기 보내갖고 꽝 잡은 거예요. 하늘에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이렇게 골든돔을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새 국방 전략 핵심입니다. 미국 방어가 우선이다. 두 번째, 지금 가장 대드는 나라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전쟁하지 않고 억제한다. 억제는 짓누른다는 거예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근해에서 중국이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짓누르겠다. 자신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꽤나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데 모스크바는 유럽을 지배하지 못한다. 유럽의 패권을 노릴 수 없다라고 딱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지금 힘이 없죠. 유럽을 지켜보겠지만은
지금 전쟁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국력이 더 세거든. 중국을 더 짓누르겠다 이겁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이 힘이 있으니 니들이 맡아라. 니들이 상당 부분 억제해라 스스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공개원장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한국이 농축과 제철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우리는 무기 만드는 농축 제철은 아니지만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요. 미국은 이제 원자력이 아니야. 우주야. 자, 미국이 2차 대전 때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그걸로 세계를 제패했죠. 이겼죠. 지금은 골든돔으로 가서 골든돔이 현대의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무기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원폭을 한 방 빵 터지는 폭탄이지만 이건 시스템입니다. 골든돔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력이 남아있는 중국을 짓누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란은 더 후순이에요. 이란이 얼마나 허당인가 하면은 그래서 2024년인가 저도 연도가 헷갈린다. 12일 전쟁을 했었죠. 그때 미국이 B2로 때렸는데 B2로 핵시설 맞고 난 다음에 이란이 미국한테 우리가 미사일을 좀 쏠 테니 알았지 하고 통보를 하고 쏩니다. 그걸 미국이 또 막죠.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를 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란이 겁을 먹었으면은 우리가 쏜다라고 통보를 한 다음에 쏩니다. 그냥 쐈다가는 기습당했다고 또 미국이 어딜 때릴지 모르니까. 이란은 지금 핵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방방 떠서 미국이 이란에 신경 써갖고 중국을 덜 압박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뭐 지금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를 인도양으로 이란 쪽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인도양 막 들어갔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뭐 그 정도 관리하지 죽자사자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이란도 힘이 없거든. 러시아도 힘이 없고. 중국입니다. 중국. 트럼프의 생각은 우주와 중국은 미국이 맡는다. 러시아는 유럽이, 북한은 한국이 맡아라. 그리고 지금 워낙 코너에 몰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나 파나마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다가 ICBM 집어넣어서 미국이 한번 대들어서 벼락끝 전술을 구사할 수 있으니 그거를 차단하겠다.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전략이고요. 이것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큰 기회죠. 저 같으면 지금 공격원전 많이 만들고 핵능력 확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 핵 전략이라는 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책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은 북한하고 대화해도 되는구나. 미국이 북한을 크게 압박 안 하니까 북한하고 대화해가지고 북한에 지원을 하는 이런 친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악용하는 거죠. 지금 뭐 반미운동의 선구자였던 운동권이었던 김민석 씨 국무총리가 미국 가서 미국 부통령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또 북미 간의 대화를 뭐 권하고 그래요. 예. 미국이 한국 니들이 알아서 니들이 충분히 돈도 있으니까 돈 써가면서 쿠팡이 써가면서 북한 막아봐. 북한이 핵 갖고 지랄하면은 골든돔으로 처리할 테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고 딱 넘기는 건데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그 세력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게 문제죠. 이럴 때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이 있으면 한국의 핵 능력을 엄청 강화하고 그리고 미국과 같이 중국을 붕괴시켜서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꾸는 혁명을 일어나게 하고 동시에 북한에서도 민주혁명이 일어나도록 할 겁니다. 그걸 못하는 이재명 정권이 이 시대에 같이 있다는 게 참으로 유감입니다. 요즘은 별로 덜 쓰는데 한때 미 해군이 내세웠던 전략이 from the sea입니다. 바다로부터. 자, 미국이 세계의 헤게몬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죠. 그럼 패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미국 바깥에 저 먼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이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비행기로 가게 되면은 많이 못 실어요. 육군이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어떻게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배만 가는 게 아니야. 항공모함이 가. 거기에 뭐가 있어? 항공모함 한 척에 한 개 비행단이면 보통 80대의 전투기를 갔는데 그러한 전투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갑니다. 그리고 구축함들이 갑니다. 구축함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미국의 하나의 사단이 갖고 있는, 사단이 그 밑에 화력 여단, 옛날엔 포병 연대라 그랬는데, 의 화력보다 더 센 화력을 갖고 갑니다. 거의 군단이 갖고 있는 군단 화력만큼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구축함이 한 열 몇 척, 또 순양함은 더 센 화력, 그런 거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 광석 36하면은 지상전을 벌일 수 있는 해병대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행사할 때 미군의 패권력은 해군에서 나온다. 그래서 from the sea라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from the sea는 다 했고요. 지금 골든돔을 구축해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from the space입니다. 우주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데이터 링크나 GPS 위성 같은 거 쫙 띄워서 전 세계를 감시하다가 이상한 놈, 미사일 쏜 놈 있으면 거기서 팍 쏴서 잡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관리하느냐? 우주군이 하는 겁니다. From the space. 이게 골든돔을 만든, 그리고 뉴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발표한 트럼프의 속뜻입니다. 감사합니다.